모리아는 가운데 땅의 난쟁이 왕국들 중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유명했던 왕국이었습니다. 몇천 년의 세월에 걸쳐서 난쟁이들은 가장 거대했던 도시인 크아자돔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에서는 멸망한 폐허로만 등장합니다. 오늘은 모리아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태초에 가운데 땅이 창조되던 시절인 나무의 시대에서 최초의 난쟁이들 중 하나인 두린이 안개 산맥의 군다바그 산에서 깨어났습니다. 두린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던 중 아자놀 비자르의 거울 호수에 비친 왕관 모양의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길조라고 생각한 두린은 이곳에 도시를 세웠으니 바로 크하자둠이었습니다. 두린과 그를 따르는 난쟁이들은 안개산맥 동쪽에서부터 산 속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크하자둠에 거대한 문이 건설되었고 끝없이 펼쳐지는 낭떠러지를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세워졌죠. 그 너머로는 지하와 지상층을 건설하면서 계속 도시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크하자둠은 나무의 시대를 넘어 제1시대 내내 건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마릴리온의 주된 배경은 멀리 서쪽에 사라진 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등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레리안드의 요정들은 청색산맥의 난쟁이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거대한 도시인 크아자둠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듣고는 하였습니다. 제1시대가 끝이 나면서 벨레리안드가 분노의 전쟁 끝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자 노그루드와 벨레고스트의 난쟁이들은 동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많은 난쟁이들이 크하자둠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부에서 배운 훌륭한 기술들을 소개해 주었고 크하자둠의 풍부하고 귀중한 금속들과 합쳐지면서 제2시대에 크하자둠의 최고 전성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난쟁이들은 본래 천성이 비밀스럽고 바깥 세상과의 교류를 꺼려하지만 크하자둠의 난쟁이들은 주변의 여러 종족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동쪽 안두인 계곡의 인간들과의 교역은 역사가 오래되었죠. 한편 놀도르 요정들이 서쪽의 에레기온에 자리를 잡자 그곳의 요정들과 크아자둠의 난쟁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절에 이르면 크아자둠의 영토는 훨씬 넓어져서 안개산맥의 서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크아자둠 최고의 기술자인 나르비는 에레기온을 다스리던 요정들의 군주 켈레브림보르와 함께 서쪽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은 한번 닫혀지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암호를 모른다면 바깥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달빛과 별빛에서만 보이는 이실드인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크아자둠의 난쟁이들과 에레기온의 요정들 사이의 우정은 제2시대 1697년에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절대반지를 만들어낸 사우론이 군대를 이끌고 에레기온을 침공한 것입니다. 켈레브림보르는 죽음을 맞이했고 에레기온은 멸망하였죠. 크아자둠의 왕 두린 3세는 군대를 보내 사우론의 후방을 습격하였습니다. 사우론은 공격의 방향을 돌려서 난쟁이들을 공격했고 결국 난쟁이들은 패배하고 크아자둠으로 들어가 서쪽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엘론드가 이끄는 요정들은 살아남아서 깊은 골에서 방어를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크아자둠은 바깥 세상과의 교류를 끊은 채 고립 노선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2시대 말에 사우론에 대항하기 위한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이 결성되자 다른 난쟁이들과는 다르게 크아자둠의 난쟁이들은 군대를 보내 이들을 도왔습니다. 제3시대에서도 크아자둠은 계속해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이르면 위로 7층, 아래로도 7층 크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난쟁이들은 광물들을 찾아서 더욱더 깊이 지하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특히 크아자둠의 부의 근원이 되는 귀중한 광물인 미스리를 찾기 위해 카라드라스 산의 뿌리까지 건드리게 되었고 그곳에 잠들어 있던 발로그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발로그는 타락한 마이아로 화염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악의 존재였습니다. 제1시대의 분노의 전쟁 이후 잠들어 있던 발로그를 깨운 대가는 참혹하였습니다.
크아자둠의 왕인 두린 4세가 살해당했고 난쟁이들은 발로그를 두린의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쟁이들은 발로그와 맞서 싸웠지만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새로운 왕인 나인 1세마저도 전사했고 결국 난쟁이들은 크아자돔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나인 1세의 아들인 스라인 1세는 난쟁이들을 이끌고 외로운 산으로 가서 새로운 왕국인 에레보르를 건설하였고 번성을 누렸지만 크아자돔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그 후 500년 동안 크아자돔은 텅 빈 어둠만이 존재하였고 요정들은 크아자돔을 검은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모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모리아는 북쪽에서 내려온 오크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2790년 에레보르의 왕 스로르는 모리아로 들어갔다가 오크들의 우두머리인 아조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난쟁이들과 안개산맥의 오크들 사이에서 거대한 전쟁이 펼쳐졌고 2799년에 모리아 동쪽에서 펼쳐진 아자놀 비자르의 전투를 끝으로 난쟁이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안개산맥의 오크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지만 에레보르의 왕 스라인 2세는 모리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난쟁이들도 심한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아조고를 죽이려 모리아로 잠시 들어갔던 무쇠발 다인이 아직 존재하는 발로그의 기운을 감지하고 스라인 2세에게 모리아로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난쟁이들 사이에서 모리아는 전설과 영광의 역사가 서려있는 장소였습니다. 결국 제3시대 말에 발린이 이끄는 에레보르의 난쟁이들이 모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발린과 함께 온 난쟁이들 가운데에는 오인과 오리도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모리아에 남아있던 오크들을 몰아내고 모리아의 동쪽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사를 시작했고 두린의 도끼를 비롯한 잃어버린 보물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발린은 모리아의 영주로 추대되었고 다시 모리아는 난쟁이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994년 11월 10일 거울 호수를 보러 나갔던 발린은 숨어있던 오크들의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 후로 오크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난쟁이들은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쪽 문을 탐사하던 오이는 물속의 감시자에게 잡혀서 죽었고 결국 오리를 비롯한 마지막 남은 난쟁이들은 발린의 무덤이 위치한 마자르불의 방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 전사합니다. 3019년 1월 13일 카라드라스를 넘으려다 실패한 간달프는 반지 원정대를 모리아로 이끕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원정대는 마자르불의 방에서 발린의 무덤을 발견하고 오크들과 발로그의 공격을 받습니다. 크아자둠의 다리는 무너지고 발로그는 간달프에 의해 소멸됩니다. 모리아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발로그가 사라지자 제4시대의 난쟁이의 왕 두린 4세가 난쟁이들을 이끌고 모리아를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후 모리아는 난쟁이들과 두린의 후예들이 사라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땅의 역사는 주로 서부의 요정과 인간의 시점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난쟁이들의 역사는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리아의 난쟁이 왕국은 그 시작과 번성 그리고 쇠락까지 이렇듯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